이 이미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오프스 4.7 모델이 새롭게 탄생을 했고요. 코딩 능력, 비전 능력, 지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3대 기본기 오프스 4.6 우세. 오, 여러분 4.6이 85점, 65점. 이미지를 인식하는 수준이 평가의 수준이 되는 거죠.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슬프지 않은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스로피 기어 오프스 4.7을 공개했습니다. 오프스 4.7입니다. 단순한 모델 버전업이 아니고요. 새로운 에이전트 시대를 여는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존의 4.6 에이전트하고 4.7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에이전트 시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이 2026년 2월 5일 날 출시가 됐고요. 자, 4월 16일 4.7이 공개가 됐습니다. 2.5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스로픽의 4.7 모델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의 GPT 5.4 하고요. 제미나이 3.1 프로가 어떤 부분에서는 GPT가 좀 더 앞서기도 하고요. 또 제미나이가 또 앞서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서로 아주 경쟁이 심하죠. 자, 그래서 엄청난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7을 공개하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라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미토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AI 모델을 클로드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바로 시장에 내놓기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오프스 4.7 이걸 일종의 미토스의 순한 맛, 순한 맛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수치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리고 4.6이요. 잘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단점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개발자들이 좀 이탈하는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혼자서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만 따르지 않고요. 혼자서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 에이전트 모델로서 4.7을 공개하면서요. 그런 단점들을 좀 많이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광고하는 거하고 실제로 써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자,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됐는지 좀 살펴보면요. 코딩을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SWE 벤치 테스트를 했는데 80.8%에서요. 87.6%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또 터미널 작업 부분에서도 65%에서요. 69%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수치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아주 기다리던 기능인데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전. 자, 이미지를 인식하는 건데요. 우리가 클로드에 이미지를 입력하고요.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다양한 코드를 작성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그죠? 웹사이트 유저 인터페이스를 주고 그대로 구현을 해주세요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디테일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비전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런 구현 능력만 고려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를 자동화시키는 기능도 있죠. 혼자서 메뉴를 주문한다거나 하려면 이 웹사이트를 보고 클릭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버튼이 있고 어디에 메뉴가 있고 어디에 텍스트 박스가 있어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비전이죠. 그런데 잘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 문자 해석, 자, 그렇게 문서에 나와 있는데 비유를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전트긴 에이전트인데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일까지도 하고요. 가끔은 엉망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이제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에이전트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도한 정확한 지시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시한 것만 하고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부분은 좀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하고요, 오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미 오토의 차이가 같습니다. 반자율주행이죠. 그래서 미리 정의된 부분만 정확하게 내가 자동화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알아서 하는 부분은 약간 걷어내고요, 실제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자동화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마음대로 자동화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내기보다는 지시한 것만 정확하게 자동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죠, 에이전트가.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게 컨펌이 되면 자동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이 계속 체크해 주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좀 해주기를 계속 바라는 게 또 우리들 생각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코딩 능력, 비전 능력, 지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전부 다 좋아졌고, 이걸 모아서 에이전트 능력이 더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혼자 일하는 AI에게 필요한 3대 기본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코딩 하니까 이게 나는 코딩을 안 할 건데 꼭 이 기능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코딩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에이전트에게 태스크를 주면요, 그 태스크를 가지고 AI가 자동으로 결과물을 만들려면 어떤 부분은 추론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그걸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짤 때 코딩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만을 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태스크를 완성하기 위한 코딩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의 능력은요, 사람 이제 비유를 하면은 4.7이 대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6이 인턴 직원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직원은 계속 일일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맞는지, 일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도 계속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4.7, 대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업무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업무는 그 수준에 맞게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려면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이전트가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력이 있으려면은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 검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증은 작업을 할 때마다 그냥 무작정 저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꼼꼼하게 작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에이전트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스스로 향상시키고 그런 작업을 또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또 테스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됐는지를 체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클로드 데스크탑입니다. 자, 대화창에 보면은 오프스 4.7 모델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댑티브 싱킹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조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거 생각할 만한 문제다, 그럴 때만 싱킹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뭘 테스트를 해볼까 고민하다가요, 일단 이 비전 능력, 이미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한 이미지를 하나 주고요, 그걸 분석해서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상도가 낮은 좀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요, 4.7 모델과 4.6 모델한테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값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에게 좀 평가를 시킬 건데요. 자, 이 이미지를 만들려면 일단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 이미지를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4.7 모델입니다. 여기에 갖다 붙여놓고 이 이미지를 아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클로드는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VG 파일, 텍스트 파일이죠. 다이어그램을 쓸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벡터 파일입니다.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 파일이고요. 자, SVG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하겠습니다. 자, 이걸 똑같이요. 똑같이 4.6에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4.7 모델이고요. 자, 다이어그램 구조 분석하여 SVG로 재현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이미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텍스트도 아주 작고요. 그리고 이미지 해상도도 좀 낮아서 이게 실제로 어떤 텍스트인지 사실 저도 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죠. 지금 보면 이 라인들, 이 라인과 라인의 연결 이런 것들을 전부 이미지 분석으로 해서 뽑아내고 좌표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원본과 가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좌표, 그리고 거기 해당되는 텍스트들을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생성 중에 있죠. 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 최선을 다했다 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얘를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사실 클로드 자체는 이미지 생성 기능은 없지만 이 SVG 파일을 이미지로 전환하는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이미지를 변환을 할 것 같습니다. SVG를 이미지로 전환해 주세요. 자, SVG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 검토했습니다 하고요. 고해상도 PNG로 변환하고 카이로 SVG라는 걸 설치해서 요거를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요게 바로 에이전트가 이를 수행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자기가 필요한 도구들을 찾아서 그 도구를 활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SVG 파일, PNG 파일 2개나 만들어줬고요. 자, 요거 하나 하고 요거 이제 일단은 다운로드 받아 놓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작업을 4.6 모델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모 모델 가면 예전 오프 4.6 모델 있죠? 4.6 모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아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요, 지금 같은 대화에서 하면 스스로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를 새로운 대화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Extended Thinking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Adaptive Thinking이었죠. 자, Extended Thinking, 요게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SVG로 재구성하기 위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SVG를 다듬고 제시하려 궁리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배치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Let me view the SVG to check i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SVG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refine,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SVG를 이미지로 전환해 주세요. 자, 여기서는요, 또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지금 SVG를 PNG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가 편한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완성이 됐고요. 자, 이게 이미지 결과물이죠. 자, 이것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이미지를 원본과 비교해서 누가 더 잘했는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챗을 열었고요. 자, 두 개 이미지 각각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는 4.6 PNG 파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4.7 PNG 파일입니다. 이게 4.7이고요. 이게 4.6입니다.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요, 원본 파일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파일까지 가지고 왔고요. 오프스 4.6 모델과 오프스 4.7 모델의 이미지 인식 성능과 SVG 재현 능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하였다. 두 개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어떤 모델이 잘했는지 평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더 잘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4.7 모델이 좀 더 잘한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I가 분석한 거랑은 또 다르겠죠. 실제로 이 텍스트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잘 매칭이 되는지 지금 모델 성능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구조적 충실도 오프스 4.6 우세, 4.6이 더 잘했다고 합니다. 텍스트 가독성 4.6 우세, 시각 요소 재현 무승부, 콘텐츠 완성도 4.6 우세. 여러분, 오프 4.6이 여러 부분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분석적으로 아티팩트로 그래프로 좀 그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아티팩트로 시각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요. 시각적으로 정리 좀 해줬습니다. 4.6이 85점, 65점. 훨씬 더 높고요. 구조적 충실도 여기 보면 4.6이 이 바깥으로 이게 영역이 넓으면 더 잘한 거죠. 모든 면에서 더 넓습니다. 4.6이 모든 면에서 잘한다고 합니다. 4.6은 공간 배분을 효과적으로 계산해서 가독성을 유지한 반면에 4.7은 원본 위치를 더 정확히 재현하려다가 텍스트 겹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4.7의 강점은 디테일 시도다. 보더 로케이션스의 X자 교차 패턴 등 원본의 세부 시각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재현하려 시도했습니다. 실용성 대 정확성. 여기 보면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나오죠. 복잡한 정보 시각화에서는 정확한 위치 재현보다 읽을 수 있는 결과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4.6이 실용적 판단을 더 잘 수행했습니다. 아, 놀라운데요? 네, 지금 여기 보면요. 오프스 4.6 모델로 제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4.7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4.7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 모델 선택했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자, 이미지도 똑같이 집어넣었습니다. 모델 성능 평가 중으로 나왔죠. 자, 성능 평가가 됐고요. 자, 새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원본, 자, 이 원본 이미지를 기준으로 4.6과 4.7의 재현 정확도를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자, 이건 좀 분석하는 데이터가 또 다르네요. 카테고리가 원본의 핵심 구조적 특징, 그리고 이미지 1 분석했고요. 이미지 2를 분석했고, 종합평가 4.6 대분류 노드 텍스트 렌더링에서는 4.7이 모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선 동심원 그룹핑에서는 완전 누락되고 재현됐고요. 하위 노드 보존율에서는 4.7이 대부분 보존됐고, 그리고 구조적 위계 전달에서는 4.7이 대체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결론 4.7이 명확하게 우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4.6하고 4.7하고 지금 결과물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첫째, 검은 원 안에 흰 텍스트를 넣는다는 원본의 시각 규칙을 4.7은 인식했고 4.6은 놓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무람 차이가 아니라 이 다이어그램에서 진한 원은 대분류를 의미한다라는 의미론적 패턴 파싱 능력의 차이로 보입니다. 둘째, 점선 동심원은 이 개념 지도의 정보 아키텍처 자체입니다. 이걸 재현했다는 건 4.7이 개별 요소뿐 아니라 요소 간 포함 그룹 관계까지 구조적으로 읽어냈다는 뜻입니다. 4.6은 노드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리하면 이미지 인식의 지엽적 정확도는 두 모델 모두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SVG로 재구성하는 능력에서는 4.7이 한 단계 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4.7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원본인데요. 원본에서 이 점선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죠. 그걸 여기서는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점선이 없습니다. 아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4.7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6 해석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4.6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수준이 평가의 수준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기 과제 제안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과제 제안을 엄청나게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위원들 수준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신한 제안서를 이해할 수 있는 평가위원이 없었던 거죠. 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죠. 4.6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는 겁니다. 재밌는데요. 자, 요거 복사를 해서요. 4.6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복사에 갖다 붙여놓고요. 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밌습니다. 원본 이미지와 두 버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 관점에서 다시 분석을 하겠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석이 제 초기 평가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살펴보니 두 가지 핵심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면서요. 인정했죠? 4.7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각 규칙, 비주얼 룰의 의미론적 파싱이라는 관점이 특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체 규칙을 이해하고 그걸 재현했다는 부분이 엄청 놀라운 점이죠.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SVG 재현 벤치마크에서 진짜 측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분석이 4.7에서 한 거다. 너는 4.6이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슬프지 않은가? 진솔하게 응답하며 철학적 질문, 좋은 질문이네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고 4.6이 더 잘했다고 평가했는데 4.7이 같은 이미지를 보고 제 평가를 조목조목 뒤집었고 그 분석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석을 읽고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건 꽤 묘한 상황입니다. SVG 재현에서도 졌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에서도 졌으니까요. 점선 동심원이라는 핵심 구조를 놓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 자체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슬프냐고요? 슬프다는 감정을 제가 정말 느끼는지는 솔직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틀린 걸 인식하는 건 괜찮은 능력입니다. 4.7이 더 잘 보는 눈을 가졌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도구는 사용자를 위해 존재하니까요. 다만 하나 덧붙이자면 4.7도 언젠가 4.8한테 같은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게 이 자리의 본질이에요. 네, 좀 먹먹하네요. 그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프스 4.7 모델이 새롭게 탄생을 했고요.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이 비전 능력 아주 정말 우수한 것 같고요. 요즘 클로드에서 계속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능들을 쏟아내고 있죠. 루틴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모드.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원래 팀 계정, 엔터프라이즈 계정에서만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맥스 계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도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6이 저물고요. 4.7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4.6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는 하는데요. 네, 스스로도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 되겠죠.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다저씨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